엄마, 갑자기 심리 상담이요? 무슨 공부요? 형우가 물었어요. 주민센터에서 교육하는 거야. 6개월 과정인데 자격증도 딸 수 있대.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어요.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공부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라니요. 67살은 공부하면 안 되나요? 배우고 싶은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던 지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괜히 돈 쓰지 마시고요. 제 돈으로 제가 하겠다는데 왜 돈 쓰지 말라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며칠 후 저녁, 저는 방에서 다음날 수업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교육비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봤어? 30만 원이래. 뭐라고? 3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생활비 보탤 수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아니야? 엄마, 나이에 무슨 상담사야?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되는데. 맞아. 그 나이에 자격증 따봤자 어디 쓰겠어. 그냥 돈 날리는 거지. 저는 가슴이 막혔어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제 뒤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김성미입니다. 평생을 가족만 챙기며 살아왔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죠. 제 인생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나고 혼자 살다가 3년 전부터 아들 형우와 며느리 지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집이지만 저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죠. 아들 부부는 전셋집에서 따로 살다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좀 도와줘. 이번에 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버렸어. 형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들 부부가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주고 집안일도 도와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생활비는 점점 안 내더니 나중엔 아예 내지 않게 됐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자기 방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제가 했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함께 사는데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한 번도 저를 위한 시간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누군가를 챙기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뭐지? 평생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정작 김성미라는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봤어요. 심리상담 자격증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60대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고 써 있었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꿈이었던 일이었거든요. 사실 젊었을 때부터 저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그런 꿈은 까맣게 잊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도 다 컸고 남편도 떠났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제 제 꿈을 이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꿈꿨던 상담사, 이제라도 도전해보고 싶더군요. 저는 공고를 여러 번 읽었어요. 교육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주 2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요. 교육비는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이면 제게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큰 돈이 아니었죠. 제 통장에는 남편이 남겨준 돈과 제가 평생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렸어요. 형우와 지수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긴장됐습니다. 왜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요. 형우야, 지수야, 얘기 좀 할 게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엄마? 나 평생 꿈이었던 상담사 해보고 싶어서 심리상담 공부 좀 해보려고 해. 제 목소리가 작았어요. 떨리기도 했고요. 형우와 지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엄마, 갑자기 심리상담이요? 무슨 공부요? 형우가 물었어요. 주민센터에서 교육하는 거야. 6개월 과정인데 자격증도 딸 수 있대.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설레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웃으면 어쩌나.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고 하면 어쩌나. 하지만 응원해 줄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내 자식인데 엄마가 뭔가 하고 싶다는데 당연히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응원이 아니었어요. 형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공부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라니요? 67살은 공부하면 안 되나요? 배우고 싶은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형우야, 공부의 나이가 어딨어. 엄마도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러자 지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괜히 돈 쓰지 마시고요. 돈 쓰지 말라고요? 제 돈인데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하겠다는데 왜 돈 쓰지 말라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수야, 내가 내 돈으로 한다는데 무슨.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어요. 지수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교육비 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언제 교육비를 내달라고 했나요? 그저 공부를 시작하려 한다고, 꿈을 이뤄보려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야. 내가 내 돈으로 할 거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서운함이 목소리에 묻어나왔죠. 하지만 지수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부담 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형편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편이 어렵다고요? 생활비도 안 내고 제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살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나이 드셨는데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형우가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혹시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제 나이에 공부하는 게 이상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가 뭔가 배우고 싶다는데 자식이라면 응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아직 건강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이건 제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심리상담 교육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신청서 작성하러 오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주민센터로 갔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비 30만 원을 냈습니다. 제 돈으로요. 아무한테도 부담 안 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지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주민센터 좀 다녀왔어. 지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말한 그 교육 신청하셨어요? 응, 했어.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진짜 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무슨 후회를 하라는 건지 몰랐어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제 가족들은 저를 응원해주지 않는 걸까요? 왜 돈 걱정부터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이 공부를 할 거예요. 제 꿈을 이룰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첫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설렜어요. 오랜만에 문구점에 가서 노트도 사고 펜도 샀죠. 월요일 저녁, 형우와 지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다음 날 첫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노트와 펜을 가방에 넣고 신청서를 꺼내서 다시 읽어봤죠. 그때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내일 그 교육 가신대. 응, 그런가 봐. 형우가 대답했어요. 교육비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봤어? 30만 원이래. 뭐라고? 3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생활비 보탤 수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아니야?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 돈을 자기들 생활비에 보태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상담사야.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되는데. 형우의 목소리였어요. 맞아. 그 나이에 자격증 따봤자 어디 쓰겠어. 그냥 돈 날리는 거지. 지수가 동의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막혔어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제 뒤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거실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너희가 왜 그래? 형우와 지수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엄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너네가 하는 대화 다 들었어. 지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 거 알죠?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야? 내 돈을 너희 생활비에 보태라고? 형우가 변명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았을 텐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어요.
지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형편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저축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쓸데없는데 돈을 쓰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쓸데없는 데라고요. 제 꿈이 쓸데없는 건가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언제 생활비 달라고 했나요? 오히려 제가 이 집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네가 형편이 어려운 건 내 탓이 아니야. 너네가 돈 관리를 못하는 거지. 지수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 관리를 못한다고요. 저희가 얼마나 아껴 쓰고 있는데요. 아껴 쓴다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육을 받으러 주민센터로 갔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형우와 지수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강의실에는 저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이 많았어요. 모두 설렌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첫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상담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 경청하는 법, 공감하는 법을 배웠죠.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교육 어땠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좋았어. 정말 재미있더라.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제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지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저는 한숨을 쉬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뭘 얘기하고 싶은데? 어머니, 공부 시작하면 돈 많이 들어요. 처음 교육비만 3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 교통비, 교재비, 나중에 시험 응시료까지 하면 더 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차피 그 공부하는 걸로 나중에 돈 못 벌어요. 차라리 생활비에 보태주세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자꾸 돈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저는 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수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쓸 거야. 저는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저는 제 꿈을 이루려는 것뿐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도 친해졌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복습을 하고 노트에 정리하는 시간이 뿌듯했죠. 수업이 끝나면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형우와 지수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제가 교육 가는 날이면 지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 탁자 위에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봤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5성급 호텔이었죠. 하루 숙박비가 35만 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5만 원이면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생활비 없다고, 형편 어렵다고 하던 사람들이 호텔에서 35만 원을 쓴 거예요. 영수증 날짜를 보니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형우와 지수가 주말에 어디 다녀온다고 했던 날이었죠. 저는 영수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혹시나 싶어서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형우 명의의 개인 카드 결제였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수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지수가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영수증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게 뭐야? 너네 호텔에서 묵었어?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남편 생일이어서 특별하게 보내려고요. 하루에 35만 원짜리 호텔에서 생일을 보냈다고요. 지수야, 너희 형편 어렵다며? 생활비 빠듯하다며?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눈동자만 굴리고 서 있었어요. 저는 지수가 들고 있는 쇼핑백을 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아, 이건 할인해서 샀어요. 지수야, 그건 할인해도 비싸잖아. 지수가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사든 저희 돈으로 사는 건데 왜 이래요? 너희 돈,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 지수가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죠. 형우와 지수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있는데 자기들한테만 쓰는 거였죠.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수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안을 봤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명품 가방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택도 아직 붙어 있는 새 것들이었습니다. 택을 확인해 보니 200만 원이라고 써 있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형우에게 물었습니다. 형우야, 너희 요즘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형우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돈 없어요. 형우야, 너희 호텔도 가고 명품도 사고 그 돈 어디서 나오냐고. 나한테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했잖아. 형우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제 월급으로 내는 거예요. 형우야, 너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다 해? 형우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공부 좀 하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돈 없다고, 형편 어렵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어? 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그 뒤로 며칠은 아들 부부와 제대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형우와 지수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지냈죠. 교육은 계속 다녔습니다. 그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수업 시간만큼은 이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정숙희라는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성미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처음엔 아니라고 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안 이야기, 아들 부부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숙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성미 씨,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숙희 할머니도 아들 부부와 함께 살다가 결국 따로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았다고요. 서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각자 살면서 가끔 보는 게 훨씬 낫다고 했어요. 성미 씨, 나이 들었다고 자식한테 맞춰서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죠. 왜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나요? 집에 돌아오니 지수가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설거지도 안 한 채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도 돌려놔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더군요. 집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편하게 누워 있는 걸까요? 월세도 안 내고 공과금도 안 내고 밥도 얻어먹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수야, 설거지 좀 해놨어야지. 제가 불렀어요. 지수가 대충 고개만 돌렸습니다. 아, 네. 나중에 할게요. 나중이 언제인가요? 지수는 매번 항상 나중이라고 하더니 결국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야, 지금 당장 해.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좀 피곤해요. 이따가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피곤해.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었으면서 뭐가 피곤해? 지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당황하는 거였죠. 마침 형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지수야, 무슨 일이야? 형우야, 너 잠깐 앉아봐. 지수도 같이. 저는 둘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네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너희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살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우와 지수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형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한참 생각했어.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묻더군요. 뭘 잘못했냐고. 너희가 엄마한테 해준 건 뭐가 있긴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어요. 엄마가 공부 좀 하겠다고 했더니 응원도 못 해줄 망정 돈 걱정만 했지. 생활비 없다고, 형편 어렵다면서 호텔 다니고, 명품도 사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야? 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막상 엄마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걸림돌 취급하더라. 지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힘들어. 그럼 나는 그동안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엄마, 제발요. 형우가 소리쳤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달 안에 나가. 그게 내가 너네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그날 밤 형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희 정말 나가요? 그래, 진짜야. 엄마,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잘하시잖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할 말 없으니까 내 방에서 나가. 형우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형우와 지수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남의 일이니까요. 형우와 지수가 떠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저는 자유로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다음 날부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가 쓰던 방을 청소하고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집이 훨씬 넓어 보였어요. 교육은 계속 다녔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도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상담 기법, 경청 방법, 공감 능력까지요. 특히 복지관 봉사 활동이 좋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었는데 보람 있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산책을 했어요. 한 어르신이 고마워하셨어요. 천만에요. 제가 도움이 돼서 기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스마트폰 교육도 신청했어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하더라고요. 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도 재미있었어요. 카톡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을 배웠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니 신세계였습니다. 이제는 능숙하게 다루게 됐어요.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도 만들고 사진도 찍어서 공유했죠. 어느 날 교육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이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달이면 자격증 시험이에요. 자격증 시험이라니요. 저는 긴장됐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꼭 합격하겠다고요. 집에 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교재를 읽고 노트를 정리하고 문제집도 풀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죠. 시험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가니 같은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서로 응원하며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많이 나왔죠.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죠. 드디어 결과가 왔어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합격이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67살에 새로운 꿈을 이뤘습니다. 그동안 꿈만 꾸던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한편 형우는 작은 집에서의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이 살려니 답답했어요. 지수는 계속 불평만 했죠. 이게 뭐야?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쩌겠어.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우릴 쫓아내다니. 지수는 계속 제 탓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요. 형우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월급은 적고 일은 많고 매일 야근에 시달렸습니다. 집에 가도 편할 수가 없었죠. 지수 불평 듣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우야, 주식 해봐. 요즘 대박나는 사람 많더라. 주식. 나 잘 몰라. 나도 지난달에 50만 원 벌었어.
형우는 솔깃했어요. 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였거든요. 형우는 그날 바로 주식 앱을 깔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10만 원만 넣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첫 주에 5만 원을 벌었죠. 여보, 나 주식으로 5만 원 벌었어. 형우가 신나서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도 신나서 더 해보라고 부추겼어요. 그래, 더 해봐. 우리 돈 좀 벌어야지. 형우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까지요. 처음에는 조금씩 벌었어요. 하지만 주식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팔아야 할 것 같아. 지수가 말했지만 형우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여기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대. 하지만 결국 주식은 더 떨어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지수가 울먹였어요. 결국 형우는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더 샀죠.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 캐피탈까지 손을 댔어요. 결과는 주식에 넣었다가 다 잃었죠. 빚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서 다른 데에서 돈을 또 빌리고 악순환이 시작됐어요. 결국 총 빚이 7천만 원이 됐습니다. 형우 연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갚아? 밤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넘었어요. 월급으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못 갚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빚 생각뿐이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대출 연체가 시작되고 신용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형우는 회사에서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형우 씨, 개인 신용 문제로 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형우를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안 그러면 회사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우는 절박했어요. 하지만 당장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죠. 결국 형우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다가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형우가 집에 와서 지수에게 말했어요. 뭐, 미쳤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미안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회사에서 압박이 너무 심했어. 지수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형우가 퇴사하자 수입이 끊겼습니다. 당연히 생활비를 낼 수 없게 됐죠. 여보, 전세금이라도 빼서 빚 갚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전세금.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모텔이라도 가야지. 당장 다른 방법 없잖아. 형우와 지수는 전세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을 받아서 빚을 갚았어요. 하지만 5천만 원으로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었죠.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저축은행 대출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었거든요.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여전히 큰 빚이었죠. 형우와 지수는 갈 곳이 없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텔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하루에 5만 원씩 나갔죠. 여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여기 살아도 매일 돈이 나가잖아. 그럼 어디로 가? 우리 갈 데가 없잖아. 둘은 막막했어요. 그때 형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가자. 뭐,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우리를 받아줄까? 일단 가서 빌어보자.
형우와 지수는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해 거지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형우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죠. 너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여기 다시 들어와서 살면 안 돼요? 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형우와 지수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했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망했어. 주식하다가 빚지고 신용불량자까지 됐어. 집도 없고 회사도 그만뒀어. 지수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형우와 지수가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진짜 우리한테 이럴 거예요? 응, 진짜야.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형우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가면 정말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그래, 오지 마. 저는 애써 무시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형우와 지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받아줬다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들 부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들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했어요. 며칠 후 형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 안 받아줄 거예요. 저희 진짜 갈 데 없어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전화도 계속 왔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형우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알았어요. 더 이상 연락 안 할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로 형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긴 했지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 걱정은 내려놓기로요. 며칠 후 저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미 씨, 노인 상담사 일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성미 씨가 하시면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담사라니요. 제 평생 꿈이었잖아요. 진짜요? 제가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성미 씨 자격증도 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는 기뻤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으니 정말 상담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또래 노인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일이었죠.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상담사로 일하고, 봉사활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67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삽니다. 평생 꿈이었던 상담사의 꿈도 이뤘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형우와 지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릅니다. 어른이니까 알아서 살겠죠. 앞으로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상담실에 앉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제 기쁨이에요. 저녁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어요. 가끔 요가도 하고 산책도 합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해요. 제가 원하는 걸 먹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쉴 수 있으니까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해요. 67살에 시작한 제 인생, 정말 값지고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 겁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